부동산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서류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를 보면서 소유자의 스토리를 충분히 추정하고 짐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소유자의 권리관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투자에 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평생부자 프로젝트 이 파트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별로 재미가 없고 시시하고 뭐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아주 기초 분들을 위해서 요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는요.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부동산 서류를 쉽게 확인하는 전체적인 다양한 사이트를 확인하는 파트이고요. 그리고 각 부동산 서류마다 어떤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번 이쪽 파트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고 열람하고 특히 등기부 등본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배우면 어디다 써먹죠? 써먹을 때 많습니다. 이 서류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라도 놓칠 게 없는 아주 중요한 서류이고 그 내용도 아주 소중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서류입니다. 우선 한번 캡처한 내용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제일 상단에 등기사항 정부증명서라고 정식 법률 명칭인가 봅니다.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그냥 등기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 봅니다. 말소사항 포함해놨네요. 이렇게 줄 그어진 것이 적색으로 줄 그어진 이것이 말소된 것인데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발급이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여기는 건물의 종류의 집합건물,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 뭐 이런 것들요. 집합건물에 대한 등기부를 표시를 할 적에 제일 먼저 한 동의 건물의 표시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표제부 해가지고. 집합건물의 한 동의 건물의 표시, 건물 전체의 한 개 동에 대한 건물 표시를 이렇게 제일 먼저 해놨네요. 그죠? 그리고 임의로 제가 한 개 부동산을 경매에서 캡처를 해봤는데 표제부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집합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대지권, 대지의 권리를 건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이렇게 그 다음 창으로 해놓은 거네요. 그죠? 이 소재 지번에 대지의 면적이 575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 575 평방미터 위에 요 집합 건물 한 개 동이 깔고 앉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표제부가 나오네요. 역시 뭐 몇 동 몇 호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번호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아파트나 다세대의 동호수겠죠. 그죠? 2층에 207호, 207호고 이 건물의 내역은 내부의 전용 면적이 38.77 평방미터이다라는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네요.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였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인데요. 이것은 이 건물 한 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전체 토지의 표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대지권의 표시는 이 호실 207호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 공유 비율 지분을 표시한 거죠. 575분의 34.9 5750분의 349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207호는 이 소유권 건물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 대지권을 575분의 34.9 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친절하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이 소유자가 돌아가시면은 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상속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나온다. 그리고 얼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얼구에 기재된다. 요것이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의 부동산 등기부를 건물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부동산, 집합 건물이 아닌 부동산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전유 부분을 깔고 앉아 있는 이런 내용이 없이 건물 따로 있고 토지 따로 있고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부동산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일일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죠. 실제로 한번 발급이나 열람을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보신 그 등기부는 집합 건물 등기부이기 때문에 건물 등기부만 발급받아 보면은 토지에 대한 상황까지도 다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합 건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등기부에는요.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표제부도 갑구도 이런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표제부가 하나만 적혀 있죠. 그죠? 표제부 하나만 있고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은 압류에 이게 갑구에 표시되고 있고 건저당 등 기타 권리에 대한 표시는 얼구에 표시되고 표제부라는 것은 토지의 지번, 건물 면적, 용도, 구조 이런 뭐
용도라고 하면은 뭐 주거용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구조라고 하면은 뭐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내용이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부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 있고요. 토지 등기부에는 지번 토지 면적 지목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뭐 건물 면적, 용도, 구조에 대한 것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될 필요가 없죠. 이게 별도로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부에는 역시 똑같이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에 대한 표시가 있고 얼구는 건저당권 등 기타 권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집합권 정물 등기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건물 등기부에 토지 소유 면적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죠. 표제부에 한 개 동 전체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표제부 또 한 개 표제부에는 해당 호수에 대한 권리 내용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 각구, 얼구는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 영접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한 장의 서류에 한 가족의 역사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걸 볼까 하다가 공개적으로 경매 나와가지고 진행됐고 마무리된 서류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뭐 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서 사건 번호를 하나 추출해 봤습니다. 이 물건 낙찰받은 여자분 직업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다시 부동산 등기부를 한번 열람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번 열람해 보겠습니다. 20174183이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2010 부바로 마미리에 있는 빌라인데요. 가동 3302호네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토지, 건물 20.36평인데 이 중에서 지분으로 3.7평만 나왔네요. 그죠? 이 물건을 한번 등기부를 살펴보면은 요 당시에 경매로 나왔을 당시에 등기부를 여기 보면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물건이 공유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죠. 그죠? 1,800만 원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1,260만 원에 누군가가 낙찰을 최저 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407만 원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 개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요 302호라는 이 빌라가 어떤 식으로 권리관계가 바뀌어 간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한 동의 건물 표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 한 동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 전체에 대한 표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이 한 개의 건물은 두 개의 땅 위에 깔고 앉아 있네요. 그죠? 이렇게 두 개 번지 위에다가 581평방미터, 700평방미터, 또 합 781평방미터 합해서 그죠? 581평방미터, 200평방미터 해가지고 합하면은 781평방미터 위에 이 한 개 동의 빌라가 깔고 앉아 있다. 근데 전유 부분, 이 한 개 호실이 깔고 앉아 있는 전유 부분에 대한 302호에 대한 내용이 표제부에 다시 나오죠. 그죠? 이 빌라는 67.32평방미터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 꽤 크네요. 그죠? 그리고 이 전유 부분 302호가 깔고 앉아 있는 토지의 권리에 대한 면적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갑부가 나오겠죠. 그죠? 네, 갑부가 역시 나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해가지고 94년도에 최초 김모 씨 명의로 되어 있다가 소유권 이전됐죠. 그죠? 2011년도에 상속이 됐습니다. 소유자가 정모 씨로 소유자가 됐는데 앞에 소유자는 36년생인데 뒤에 소유자는 45년생이네요. 그죠? 45년생인데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해서 단독으로 상속이 되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소유권 경정이라는 내용이 그로부터 약 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된 거 고쳐야 된다. 경정, 고치자. 고치라는 판결을 받았네요. 법원에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앞으로 단독 상속된 내용을 이 한 사람과 다시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생겼네요. 이렇게 11분의 9, 11분의 2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고쳐라 라고 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서 등기가 다시 되었네요.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밑에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YTN 무슨 대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용민의 대위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요 한 사람으로 상속 등기, 단독으로 상속 등기된 이거 잘못되었으니까 고쳐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받아서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확정 판결을 내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두 사람 명의로 지분을 쪼갰네요. 말하자면은 45년생인 이분은 어머니인 것 같고 76년생인 이분은 누구 같습니까? 아들 같죠, 그죠? 아들 같은데 대위자가 대부주식회사네요. 사람들이 밥 먹고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추측이 딱 되죠. 요 대부회사는 요 김용민이라는 분한테 받고자 하는 채권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근데 채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로 단독 상속되어 보니까는 채권을 해소할 방법이 좀 어려워진 거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김용민 앞으로 상속 등기 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판결받아서 이렇게 등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이 대부회사가 이렇게 채무자의 명의 앞으로 되어 있는 10분의 2에 대해서 경매를 넘기지 않았을까요? 추측을 해서 한번 넘겨볼게요. 여기 대의원인 해갖고 단독으로 상속한 것은 사회행위다 해가지고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았네요. 소유권 일부 가처분을 했네요. 누가 가처분을 했을까요? 역시 대부회사가 가처분을 했네요. 처분하지 마. 이런 내용으로 매매, 정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처분행위 금지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을 해놓고 역시 김용민 지분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개시를 해서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오네요. 그죠?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가처분돼 있고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돼 있고 이렇게 요약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주소가 그 이후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인터넷 등기소로 짱 나타났습니다. 나눔 무료 투자 강의 안내입니다. 토지김 박사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나눔 무료 투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토지,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본기와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토지김 박사의 무료 나눔 강의에서 모든 것을 열람으로 하겠습니다. 발급을 하면은 1,000원이 나오고요. 열람을 하면은 7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만 할 게 아니고 집합 건물 한 개만 하면 되죠. 선택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쪽이죠. 자, 이게 아까 주소를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네요. 부발업 아미리 737-14 가동 302호네요. 다 외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미리 737-14 집은 737-14 했습니다. 가동 302호네요. 302호.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공동담보 목록, 전세 목록, 매매 목록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은요, 이런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다 등기부에 첨부돼 가지고 나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굳이 길게 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리동을 입력해달라 그러네요. 뭘 잘못했네요. 경기도 리동을 입력을 안 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미리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색을 착 했더니 뭔가 하나 통 나오네요. 그죠? 정 누군가가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는데 아까 이렇게 갈 때 매수인 유 모 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지금 소유자가 정 모 씨로 되어 있네요. 한번 선택을 해서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 기록 유형 말소사항 포함해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미공개 해달라 그러고 결제를 하는데 이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700원을 또 써야 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결제하겠습니다. 자,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체 동의를 다 체크를 하고 인정을 받으면은 뽀록뽀록 소리가 나겠죠? 소리가 났습니다. 승인 번호가 나왔군요. 1, 2, 6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제를 하면은 결제 처리 중입니다. 나왔죠? 결제 성공 확인 나왔으니까는 요약에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열람을 한번 눌러봅니다. 열람을 누르고 이를 누르면은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 사항을 체크보는데 참 크기를 최대화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등기부인데 낙찰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강제 경매로 매각해서 지분이 윤모 씨로 낙찰이 됐네요. 그죠? 강제 경매로 매각 김용민 지분이 윤모 씨, 모 씨 여자분이네요.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낙찰이 됐는데 5번 윤모 씨 지분이 전부 이전이 됐네요. 2018년 7월 30일자로 낙찰은 언제 받았습니까? 2018년 3월 15일자로 낙찰을 받았는데 매각이 되었는데 3월 19일 날 등기가 됐고요. 18년 3월 달에서 18년 7월 달 불과 4개월도 안 되어서 매각이 됐네요. 정모 씨한테로 어디 많이 온 성함가 쪽이죠. 거래가액 1,800만 원에 다시 매각을 했네요. 그죠? 매각을 했네요. 요렇게 1,407만 원인가 아까 낙찰을 받았죠. 그죠? 1,407만 원인가 될 거예요. 1,407만 원의 낙찰을 받은 윤모 씨가 다시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살고 계시는 아까 등기부에 봤었죠? 등기부에 봤던 내용이 뭐였더라? 이건나? 이거
그렇죠. 여기 있죠. 어머니네요. 어머니가 다시 1,800만 원으로 매수를 해갔네요. 실제로 1,800만 원으로 매수를 해갔는지 뭐 1,900에 매수를 해갔는지 뭐 외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00이라고 믿고 이 여자분은 1,407만 원의 낙찰을 받고 1,800만 원에 4개월 만에 약 한 400만 원 정도, 3,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네요. 표면적인 수익을 보고 매각을 했네요. 세금 좀 내고 이렇게 하면은 용돈 벌었네요. 그죠? 실제로 이 금액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금액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월구에 나와 있는 등기 설정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700원을 날리고 이런 물건을 함께 살펴보는 거죠. 이 물건 낙찰받은 여자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 나왔습니까? 용돈 벌고 마무리 잘 하셨네요. 그죠? 자, 부동산 등기부는 투자의 기본이다. 쭉 이렇게 우리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일사편리 시리얼이라고 하는 이 서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기초적인 주제들을 이해를 하시면은요, 누구든지 평생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서류 확인은 투자의 기본이고요. 저와의 대화는 카카오 채널 토지김 박사 행수를 검색해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나눔 무료 투자 강의 안내입니다. 토지김 박사 카페에서는 부동산 투자 갈증을 해소해드리는 나눔 무료 투자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상가, 토지, 경매, 공매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기본기와 노하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토지김 박사의 무료 나눔 강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